네이버 블로그를 보다가 정리해드려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 내용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위반 건축물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블로그를 봤습니다. 법 개정 전에 이행강제금의 내용을 현행 진행되는 것처럼 글을 쓰신 분이 있어요. 법 개정에 대해서 간과를 하신 것 같아요. 예전 글을 보시고 그걸 정리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분의 글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법 개정을 이해는 하셨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적용 시점이 잘못되어 있는 글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봤고 정확한 시점이 중요하고 그 시점에 따라서 우리 경매 공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위반 건축물을 낙찰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이야기는 건축법 제80조에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개정이 된 게 2019년 4월 23일입니다. 건축법 자체가 개정이 됐죠. 시행 시기가 6개월 후로 명시가 됐어요. 6개월 후 시행이니까 2019년 10월 24일부터 적용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법 개정이 시행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블로거분이 있으신데 요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건축법 80조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와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1항, 2항, 5항이 법 개정이 되면서 시행 시기가 즉시였습니다. 건축법이 2019년 4월 23일 날 개정이 됐고 기본적인 시행일은 6개월 후였는데 특별하게 이 80조 이행강제금에 해당되는 법조항은 법 개정 즉시 실행되도록 그렇게 부칙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시행한다는 기본적인 안내는 맞지만 특별하게 그 이행강제금 법조항은 즉시 시행한다는 문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23일이 기준이 그 기준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때 매수자가 인수하게 되는지에 대한 시점이 그때부터 갈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위반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다면 매수자가 위반 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러냐면 법 개정 전에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납부 이행자가 소유자에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위반자에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매 물건이나 공매 물건의 위반 건축물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으셔서 위반 건축물 등재 일자를 확인하시고 그 일자가 2019년 4월 23일 이전이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던 이전 소유자에게만 한정돼서 5회 부과 명령이 떨어졌었다. 부과 명령을 받았는데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매수자가 그 납부하지 않았던 미납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횟수가 법 개정 전에는 5회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후에는 위반 건축물 자체를 원상 회복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고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되는 당사자도 이전 소유자 이외에 그 위반 건축물을 승계받은 자에게까지 승계되도록 법 개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나 경매나 공매로 검토하고 계신다면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부과받고 또 계속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는 걸 인지하는 상태에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는 게 수익이 난다면 그거는 본인이 인지한 상태에서 결정을 한 거니까 별다른 리스크 같지는 않겠죠. 다 따져보고도 수익이 난다고 판단하셨을 테니까.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수익성이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하고 받으셨는데 원상 회복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고 그걸 납부하지 않으면 승계 취득자에게도 계속적으로 의무가 부과되고 그걸 미납한다면
나중에는 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강제 처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확대돼 갈 수 있다라는 게 큰 문제점이죠. 어떠한 위험이 있을 때 그 위험을 미리 알고 그것까지 변수로 포함해서 수익성 분석을 한다면 그거야 본인이 알고서 결정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모르고 했는데 그러한 위험 부담이 뒤늦게 불거져 나왔다 그러면 괜히 수익을 내려고 진행했던 물건이 짐으로 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매매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번져갈 수 있다. 너무나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컨텐츠로 삼으려고 하진 않았는데, 법 개정 이전의 내용을 정리하신 분들과 시점이 정확하지 않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오류를 남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건축법 80조는 2019년 4월 23일 날 개정이 됐고, 개정할 때 시행 시기는 6개월 후로 잡혀 있었지만 부칙에 가보면 5항 이행강제금에 해당되는 항목은 법 개정 즉시 시행되는 걸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인수하느냐 인수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5회만 납부하느냐 아니면 원상 회복될 때까지 계속 납부하게 되느냐, 기준 시점이 정확하게 2019년 4월 23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판단은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으신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언제 등재됐는지를 19년 4월 23일과 비교해서 판단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정리가 됐나요? 이행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법 개정의 부칙으로 들어가시면 부칙에 시행 시기가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 개정의 시행 시기와 특정 항목의 시행 시기가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다음번에 법 개정을 볼 때도 그런 거를 유념하시면 더 정확한 법률 지식을 갖게 되시겠죠. 좋아요, 알림 설정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경매공매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파돼서 이러한 정확한 기준 시점을 알고 하시면 너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지만 좋아요가 더 중요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주시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내용이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만 알고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모두가 같이 알고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두에게 다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